우리 아이들 국어 실력은 초등 때는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등 올라가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중학교 첫 시험 봤을 때 생각지 못한 국어 점수를 받아오는 것을 보고 부모님도 아이도 놀라서 부랴부랴 국어 학원을 찾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국어도요. 교과 안에서 배운 대로만 교과의 지문만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성실하고 선생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친구들이면 이때도 웬만큼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고등이에요. 고등은 왜냐하면 교과에 수록되지 않은 지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독해력이라고 다른 영상에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독해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이때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등에서 진짜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시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그래서 초등은 독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이가 국어 실력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나 이렇게 점수 같은 경우는 사실 가시적으로 딱 보이는 거잖아요. 점수가 정말 생각보다 못 미치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거나 혼자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게 학원을 그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국어는 학원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그 국어과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해를 하게 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는 힘,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아이에게 있어요. 아이에게 이해력이라는 게 없으면 기초적인 읽기 능력, 독해 능력이라는 게 없으면 앞에서 아무리 일타 강사가 설명을 해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국어 점수가 좀 안 나오거나 올라가지 않을 때 어떤 학원을 보내지를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우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답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서 제대로 시킬까가 우선이에요. 학원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때 10분이라도 더 엉덩이 붙이고 읽을 시간 마련해 주시는 게 최우선이고요. 저는 독서를 교육을 하는 독자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독서의 효용 중에 하나가 국어 실력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 국어 실력에 이제 거꾸로 생각했을 때 한 가지가 독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초등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부모님이 지금 이제 초등 자녀만 키우시면 나중에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책 들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라거나 이런 어떤 하나의 목적성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이 책이 좋을 것 같다, 저 책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권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초등학생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나이만큼의 읽기 능력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읽는가가 아니고요. 자기 나이만큼의 읽기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읽기 능력 안에 추론력이든 비판력이든 짧은 글 이해력이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학원 가서 진단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의 진단 요소들은 100%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위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댓글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통 제가 이제 한 하반기 정도에 3학년 하반기에 3학년 거 진단, 4학년 하반기에 4학년 거 진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100%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막연하게라도 감은 좀 잡으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외로 부모님들이 그냥 덮어놓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지 하면서 약간 뚜껑 열어보기 좀 두려워서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냥 아이가 책 즐기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집에서는 그래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 진단은 언제나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학년 친구들 보면은 이 독서가 안 되는 친구들 중에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읽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읽기는 처음에 한글을 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결손이 생겨서 나중에 독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봐오면서 1학년 기적의 첫 독서법이라는 책을 그래서 쓴 거예요. 6세에서 한 9세 사이의 부모님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고 정리를 한번 쫙 해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자기 나이만큼의 독해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자기 나이만큼의 독해력을 갖고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무엇을 읽는가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고요. 얼마나 몰입해서 읽는가가 진짜 중요해요. 몰입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단 그 글이 자기에게 필요하거나 자기를 만족시키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글을 몰입을 하는 거잖아요. 옆에서 불러도 모를 정도로 읽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몰입하는 동안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이 글에 나온 여러 가지 상황과 자신의 배경 지식을 끌어와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이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면서 끊임없이 하는 건데 이때 진짜 독해력이라는 게 생겨요. 이 과정이 없이 독해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글을 읽어야 그 이해력이 생긴다는 건 너무너무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낯선 글을 많이 만나봐요. 낯선 글을 많이 만난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던 낯선 글 만났을 때 읽고 이해하는 것. 근데 제가 독해력을 처음 만난 글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글은 원래 저희가 다 처음 만나잖아요. 아이들이 동화책 읽을 때, 재미있을 것 같은 책 읽을 때 다 처음 만나는 글이거든요. 그 경험을 많이 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글의 경험. 대표적인 게 저희가 가장 손쉬운 게 사실은 그래서 동화책이에요. 왜냐하면 동화책은 스토리가 재밌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읽어요. 어떤 책이든. 그래서 재밌는 동화책이 가장 우선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아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뭐 과학 잡지, 시사 잡지, 신문 기사 무조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읽어야 되는 책, 필독 도서, 아니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기획 독서 이런 것보다는 계속 어떻게 하면 몰입해서 읽을 수 있을까라는 글을 저희가 같이 찾고 권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초등국어 성취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걸 좀 볼게요. 자,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초등국어 성취기준 첫 번째는요, 기초 어휘력이에요. 두 번째는요, 문단 요약 능력이에요. 자, 세 번째는 짧은 글 독해력이에요. 기초 어휘력은 어떻게 키울까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시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독서예요. 독서 플러스 대화입니다. 취학 전에는 대화가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는 그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어휘들이 있어요. 독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휘도 명시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휘력 문제집을 때때로 하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력 문제집이 그런 진짜 어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 잘 구성됐다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문제집은 좀 신중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기본을 독서로 그냥 삼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단 요약 능력은요. 좀 긴 글을 읽은 경험이 필요해요. 긴 글, 아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긴 글은 아시죠? 동화책이에요. 특히 시리즈로 된 것들이 참 좋거든요. 1권부터 한 5권, 10권까지 나온 책들은 1권이 재밌으면 보통 끝까지 다 읽어요. 긴 동화들을 읽어야 아이들이 구조를 보는 힘이 생겨요. 이것도 학습으로 이거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아이가 스스로 긴 글들을 읽어야 되고요. 긴 동화를 많이 읽은 친구들, 여기서 얘기한 긴 동화가 무조건 나이 상관없는 긴 동화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동화 자체가 원래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는 동화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책,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완독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구조를 보는 힘이 생기면 요약은 나중에 조금 배우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짧은 글 독해 능력인데요. 짧은 글 독해 능력이니까 짧은 글만 읽으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긴 글을 읽어야 짧은 글도 독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글을 많이 안 읽어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독해를 해야 되는 글을 만났을 때 문단별로 잘라서 생각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이 글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생각 자체를 잘 못해요. 그냥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에 막 매몰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긴 동화 읽기인데요. 긴 동화를 많이 읽은 친구들은 그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다 읽고 나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거였구나.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작가가 글을 이렇게 끌어갔구나를 암묵적으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 암묵적으로 계속 배운 친구들은 짧은 글 독해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독서가 전무 한 채로 막 어휘력만 키우거나 독해력만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진리는 부모님들이 꼭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아이가 고학년이어서 아이가 정말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없거든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고,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서 정말 고등까지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초등 때는 연명을 좀 했던 친구예요. 좋아하는 책들 정말 많이 읽었던 친구들이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정말 힘들고 지칠 때 하는 일이 바로 그때도 책을 읽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했던 뭐 소설, 판타지, 추리소설 이런 것들 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 없다고 이야기하시기에는 사실 초등은 너무 이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짧아도 하루 30분은 읽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막 국어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는 시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앉아서 30분 읽는 게 이익이에요.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 결론은 그냥 하루에 30분 읽게 하고, 자기 나이만큼의 읽기 능력 잘 갖추고 있는지 보시고, 아이가 어떻게든 몰입할 수 있는 글들을 계속 같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